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영 경매학원에서 강의한 내용 중 공유지분 경매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지분 물건은 경락을 받은 다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고 형식적 경매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알 수 있듯이 필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줌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와 학원에 직접 참석해서 듣는 오프라인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간 강의 중 1시간 동안은 이론을 강의하고 나머지 1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추천 경매 물건을 10건에서 12건 정도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 강의는 원장인 제가 직접 집필한 교재를 사용하여 진행이 됩니다. 경매 강의 노트를 기본으로 공부하시다가 각각 공유지분 경매, 맹지탈출, MPL, 법정지상권, 부동산 등기, 유치권 책자를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목차를 보시면 경매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맹지, 유치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MPL, 법정지상권 등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야까지 기초부터 고급까지 강의를 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법, 즉 민법과 민사집행법만 공부를 하시고 경매학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만 주로 강의를 해줍니다. 그러나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사법보다는 공법 등을 알아야 보다 좋은 경매 물건을 분석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필자는 사법과 공법을 모두 공부한 사람으로 이 모든 내용을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공법상의 많은 내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공법 하시니까 처음으로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수많은 공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만 강의하므로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또한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은 필자와 카톡으로 연결이 되므로 궁금하신 내용은 개인적인 질문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강을 하시고자 한다면 직접 학원에 나와서 들으시는 오프라인 강의는 첫째, 둘째 달은 월 30만원, 이후에는 월 10만원씩만 납입하면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즉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연 100만원에 드릴 수가 있는데 온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께는 필자가 집필한 교재 8권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들으시면 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학원은 학원생들 대부분이 몇 년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 강의 시마다 현재 강의가 진행 중인 물건을 10건에서 12건 정도를 분석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물건들을 들으시려고 오랜 기간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2025년 12월 2일 강의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공유지분 경매를 할 차례입니다. 어제 이게 서울에서 아파트 경매 진행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어제 여기 서울 동부도 보면은 15억 9,400에서 12억 7,500인데 30명이 들어왔어요. 30명. 가지고 105%. 그 다음에 2등도 103%.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서울 아파트를 내가 보니까 거의 11월 중에 낙찰된 것이 보통 제일 낮은 것이 83%,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86% 있고 웬만한 것들은 100% 이상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여러 서울 이런 거 대출 돼야 안 돼요? 잘? 대출 안 되잖아요. 지금 대출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그거는 뭐예요? 돈이 뭉쳐서 다닌다. 돈이 뭉쳐서 다닌다. 뭐 돈이 없어갖고 못 들어갑니다. 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가,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저녁 때 치과에 갔거든요. 치과에 다녀서 치과 치료를 받고 왔는데, 평상시면은 치과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가니까 물론 예약을 했지만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나밖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간호사들하고 그 의사한테, 왜 요즘에 손님이 없이 어렵죠? 전체가 다 그런데 어렵죠? 그러니까 말을 못해. 지금 불경기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안 가요? 어디가 제일 안 되는지 알아요? 불경기면은? 예? 꽃가게도 꽃가게지만은 제일 안 가는 데가 한의원이 죽은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한의원 가면은 뭐 돈이, 보약을 먹고 뭐 해야지 이제 돈이, 한의사 입장에는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참아버려. 치과도 그 전에 좀 이상하면 막 다니는 사람들이 버티고 안 간대.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머리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도 문자가 오더라고. 처음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막 은행 대출 막지 뭐지 하니까 없는 사람 죽게 생겼어. 지금 식당 안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식당 강의 끝나면 9시니까 그 뒤에 술 한잔하러 가든지 뭐 하러 가면은 자유롭게 갔어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문 닫아. 왜? 8시 되면은 문 닫아버려요. 거의. 왜? 손님도 없는데 불 켜놓고 또 혼자는 못하니까 아르바이트 써야 되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계신 돈을 잘 간직하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공유지분 경매를 하는데, 지금 공유지분 경매를 할 때 그동안에 많이 이제 저한테 들으시고 계속 들으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공유지분 경매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윤 사장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자, 공유지분 경매. 공유지분 경매는 뭐예요? 소유자가 다수가 있는데 거기서 한 건이 뭐 10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런 것이 나온 것이 공유지분 경매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칙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원칙인데, 이 원칙은 경락을 받고 난 다음에, 경락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받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잖아요. 분할 청구를 해가지고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뭐예요? 형식적 경매. 형식적 경매를 넣어가지고 이제 낙찰이 이제 되겠죠. 전체를 갖다 형식적 경매를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경락이 됐을 때는 보통 싸게 지분 경락이니까, 예를 들어서 40%의 경락을 받았다 해요. 40%의 경락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전체가 경매가 들어가면은 낙찰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겠죠. 전체를 받으니까.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80%의 낙찰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익이 이제 한 3, 40%가 생기는 것이 원래 이게 원칙적인 공유지분 경매를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우리는 뭐입니까? 부동산 등기도 여러분이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런 차원은 그러면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아는 것을 갖다가 이게 경락받는다면은 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차원을 이제 벗어나야 돼. 어떻게? 자, 이제 벗어납니다. 어떻게 벗어나냐면은, 자, 경락을 받고, 예를 들어서 지분 5분의 1을 갖다가 지분 5분의 1이 경매가 나왔어요. 자, 5분의 1이. 자,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걸 이제 경락을 받잖아요. 경락을 일단 받잖아요. 받고 난 다음에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 해보면. 자, 소유자가 A, B, C, D, E가 각 5분의 1씩이죠. 소유를 해줘. 그런데 여기서 지분 5분의 1이라니까 A 것 지분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경매가. 그럼 경매가 나왔을 때 이제 가격이 여러 번 유찰될 거잖아요. 여러 번 이제 유찰될 거잖아요. 지분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체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전체를 갖다가 내가 지분을 갖다 소유해도 내 단독 소유를 하고 싶지 뭐예요? 다른 친구나 누구하고 지분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단 말이에요. 단독 소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신랑이 자기 앞으로 지불해놓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뭐 TV에 나와서 막 그랬잖아요. 그 김혜경 여사가 나도 2분의 1 해주라 막 그랬잖아요. 결혼 생활 몇십 년 하신 양반들이잖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안 해줬어 옛날에. 그러고 이제 어느 날 최근에야 그렇게 해줬더만. 보통 심리가 단독 소유를 하고 싶어해. 예, 신랑이 앞으로 전체를 갖고 있다가 부인 앞으로 2분의 1 공동 소유로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해. 예? 이상하다고.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분을 경락받는 것보다는 전체를 갖다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지분이 예를 들어서 30에서 40%의 경락을 받아요. 보통 이런 지분은 그렇잖아요. 뭐 10분의 1, 20분의 1은 더 낮은 가격으로 받잖아요. 자, 그런 이제 경락을 받았어. 자, 경락을 예를 들어서 40%에 받았어요. 자, 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갑이 이제 이 원칙대로 한다면 뭐 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부동산 등기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 법원 경매정보나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갑 지분에 대해서 갑 지분 몇이에요? 지분 5분의 1이죠? 5분의 1에다가 가등기를 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대출 안 받아도 되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이면은 예? 가등기를 하거나 또 가처분을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지분에다가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갑이 이제 이 안에 이쪽 앞에다가 가등기 가처분 했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이제 뭘 해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한다고. 분할 청구를 해요. 자, 분할 청구 소송을 해. 그러면 합의가 당연히 안 되겠죠? 합의가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이제 판사가 야 이씨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A 대신 누구예요? 갑하고 B, C, D, E 전체를 갖다 뭘로 넣어요? 형식적 경매라는 걸 넣어라. 형식적 경매는 임의 경매 형식으로 진행을 된다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이 전체 이때는 5분의 1만 나왔는데 여기는 뭐예요? 전체가 다 나와버렸어. 예? 지분이 전체가 나왔어요. 전체가 나왔으니까 이제 5분의 1보다는 전체가 나왔으니까 낙찰을 받을 사람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매가 나오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가 자, 이제 뭐라고 나오면 여기 이제 경매에서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인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니까 이 앞에가 있으니까 인수. 그러면은 경매 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안 받잖아요. 안 받아. 그래가지고 낮은 가격에 계속 유찰돼.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유찰된다고. 이때 누가 경락을 받아요? 경락을 갑이 받아. 지가 경매에 넣고.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죠? 받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에 받았어. 자, 이렇게 받으면은 이 갑은 이 전체의 토지를 남들하고 경쟁이 없이 30%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근데 적금도 3년짜리 들고 막 전개탁도 3년짜리 하고 막 그런데 이건 못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낮은 가격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려면은 작은 부담이 가니까 뭐예요? 지분이 적은 거. 예를 들어서 10분의 1, 20분의 1짜리 그런 걸 갖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하나만 써먹어도 뭐예요? 엄청난 자산인 거예요. 이것만 써먹어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디서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몰라 잘. 그래서 여러분은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아시지만은 이 원칙보다는 이 아래 후자에 내가 말씀해 드린 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은 남들한테 가순소리 않고 원장님 나 좋은 물건 하나 해주세요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된다 이거예요. 나는 윤사님 올해 포도 농사 망쳤으니까 큰 돈은 하지 말고 물건 근데 좋은 거 돼야 돼. 위치나 전체가 있으면은 잘 팔릴 때 그런 걸 해야 돼. 맹지도 맹지지만은 좋은 쪽으로 잘 팔아먹을 수. 왜냐하면 부동산은 잘 팔릴 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경매 공유지분 경매 들어가는 걸 갖다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갑하고 갑이 경락 받았으니까 그 B, C, D, E가 이제 각 5분의 1을 받았어요. 갑이 이제 경락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갑이 갑 지분에다가 갑 지분 5분의 1에다가 가등기 가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가처분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승소해갖고 형식적 경매가 들어가죠. 경매가 들어가면은 지지옥션이나 그런 데 보면 뭐라고요?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인수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경락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지옥션 말 듣고 이런 식으로 해. 그런데 대법원 판례 우리 공유지분 책자에도 있는데 대법원 사건 번호가 2006-37908 판결을 보면은 이 판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시 이 목적 부동산이의 부담이 뭐예요?
가등기나 가처분 이런 거 말하겠죠.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소시키는 것을 갖다가 법정 매각 조건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판결이 이제 그 1심 2심에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소송을 했어. 근데 대법원에서는 뭐예요? 원칙은 이 판례입니다. 원칙은 말소시킨다. 부동산 이익 부담을 말소시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단서 조항이 중요하죠. 말소를 안 시키고 경락자에게 가등기나 가처분을 갖다가 인수시킬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인수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인수시키려면은 법원 경매 정보에 사이트 있죠? 법원 경매 사이트. 법원 경매 정보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매각 조건이라는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저게 말소에 아니요. 무조건 인수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이 없으면 전부 다 말소. 그래서 지지옥션에 나온 것은 이렇게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인수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부분 판례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나 그런 거 볼 때는 뭐예요? 지분 매각할 때는 특별 매각 조건을 잘 보셔라. 그런데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한 95%는 없어. 5%는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유지분 경매니까 자 이거 하나 또 지금 미리 그 경매 강의 공유지분 경매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세 개를. 자, 여기는 토지, 건물이 있어요. 건물. 이게 등기가 있든지 아니면은 없든지 무엇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등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무엇가도 되고 이거 따지지를 않아.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요. 뭐 2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 A 것이 경매에 나왔다. 경매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지지옥시나 뭐라고 해요? 지지옥시나 법원 경매정보회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알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경매를? 안 들어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토지가 여러 명이고 건물이 단독이거나 2명이나 3명일 때는 뭐라냐면은 이제 여기를 경락받았으니까 갑이 새로 경락받은 사람은 갑이잖아요. 예? 갑이 경락받았잖아요. 갑이 경락받았어. 그러면은 이 건물이 등기가 있거나 없거나 뭐가 할 때 예를 들어서 B나 C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을지 그러면 아예 다른 사람이 있으면 법정 사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이 했어. 그런데 여기서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알 수 없음 이렇게 나온 것은 뭐라면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만약 이런 걸 갖다가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는 갑하고 D2죠. 예를 들어서 B, C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의 권리니까 이 사람들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 행위를 어떻게 위임하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물건 많이 볼 거예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지 마시고 토지가 여러 명이다. 근데 건물이 단독이나 뭐 2명이다. 그럴 때는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알 수 없음 이렇게 나올 때는 무조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내용은 법정지상권 곧 해죠. 법정지상권 할 때 그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그 내용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리 공유지분 경매에 들어갈 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지분을 경락할 때 원칙적인 방법,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을 하는 방법 내가 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 가처분이 말소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법정지상권으로 특별 매각 조건에 안 들어있으면은 무조건 말소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갖다 여러분이 노트 정리를 다 안 하셨더라도 제가 이제 끝나면은 이메일로 보내드리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경매를 들어가기 전에 대전제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공유지분 경매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유지분 경매 들어오면은, 그래서 공유지분 경매는 제가 책에다는 좀 전에 안 써놨지만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그 공유지분 경매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 다음에 공유지분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경락후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좀 전에 그게 뭐예요? 경락후 대처 방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렇게 써놨으면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욕을 갖다 바가지로 얻어먹어. 그래서 그걸 못 써놔. 예?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 판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공유지분 경매부터 처음부터 공유지분 경매 이제 참여하는 걸 보는데, 일단 공유지분 경매는 뭐예요? 공유지분으로 나온 것은 낙찰률이 높아요, 낮아요? 낙찰률이 낮아요. 보통 30%. 그리고 또 뭐예요? 지분이 적으면은 더 나죠? 더 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지분은 경매 참여. 그래서 그런데 내가 좀 전에 우리 윤 사장님한테 받았지만은 공유지분은 들어가려면은 이상하게 팔리지도 않을 거. 전체 내 땅 만들어봤자 안 팔릴 때 그런 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농사 지으려면 몰라도. 근데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냐? 전체를 먹었을 때 내한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가 오는 거, 그런 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팔릴 거, 그런 걸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유지분 경매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맹지하고
법정지상권하고 공유지분 경매를 경매 블루칩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치권을 경매 블루칩이라 하는데 유치권은 요즘에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맹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 이걸 갖다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냐면은 부동산 등기를 몰라요. 경매하는 사람들이 등기 분석을 못해. 나 그래갖고 어떻게 컨설팅하고 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이상해. 오늘 이정방 나한테 전화 온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경남 창원하고 마산하고 합쳐졌죠? 마산에 있는 뭐예요? 연립주택이야. 5층인가 기든가. 이게 몇십억짜리야. 60억이가 긴데 지금 4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이 동일은행이에요. 은행이 동일은행이요. 그런데 합쳐보니까 9억대 9억 원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경매를 넣었어요. 1순위 2순위 친구들이 경매를 넣었는데 경매가 60억에서 40억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 친구들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100% 받는다고 1순위니까 100% 받아. 그런데 경매를 신청할 때 근저당이 9억이라고 해갖고 9억을 다 청구해놔요? 근저당이 은행에서 근저당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해준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은 120%를 갖다가 설정해줘. 저축은행은 130%를 설정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얼마예요? 1억 2천 설정이고 1억 3천 설정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120% 설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1억 2천 주나요? 경매에서? 안 줘.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1억을 대출했는데 원금이 1억이고 이자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 줘요? 1억 500만 원만 준다고. 채권 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전화 온 것이 로펌 사무장이라는 친구야. 원장님 좋은 거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40억인데 이걸 갖다가 9억짜리 채권을 5억의 NPL로 매입하면은 9억을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 떼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말로만 하지 말고 일단 사건 보내봐. 그런데 사건을 보내갖고 내가 보니까 얘들이 9억인데 올리금 경매 넣을 때 올리금 청구를 하거든요. 경매 날짜. 근데 한 1년 지났으니까 1년 반 지났으니까 이자가 좀 붙을 거잖아요. 그런데 올리금이 얼마냐면 4억 5천이었어. 그러면 그 뒤에 추가해봤자 한 5천 정도 된다고 봐야지, 그렇죠? 그럼 5억이야. 5억짜리를 5억에 사? 근데 그 바보 같은 친구는 뭐야? 채권 채액을 배당 받는다. 이런.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사자 들어가니까 변호사, 검사, 판사 다 똑똑한 친구들처럼 보이죠? 절대 아니야. 변호사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 최고의 근저당 설정했다고 해갖고 거기까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자가 은행이 받을 옹박하고 이자만 주는 거예요. 절대 설정만, 그러면 설정 1억 빌려주면서 50억 하면 50억 배당받게? 절대 그거 아니야. 그런데 노폼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런 짱구. 내가 이 친구한테 오늘 줌으로 한 걸 한번 보내주려고 했는데 안 보내줘야 돼. 이런 짱구 했으니까. 그럼 그걸 갖다 딱 커트하고 보내주든지. 이거 아니에요? 채권 최고액 배당받는 거 아니야? 가지고 있는 그 날까지.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하나 더.
어떻게? 자, 이거예요. 자, 이때 경매를 넣었어. 경매 넣을 때 채권 원금 플러스 이자를 청구액으로 넣어요. 청구액으로 경매 넣을 때. 그러면 경락이 일서 경락이 2년 뒤에 됐어. 그러면 이 2년간 이자를 못 받냐? 받아요. 이때 뭐야? 경락이 되면은 배당 기일에 나 원리금 얼마입니다. 원리금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원금 이자 플러스 여기서부터 배당 기일까지 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그렇게 배당 받아요. 아셨죠? 네,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공유지분 경매하고 맹지하고 법정시 사건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맹지를 강의해 준 데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맹지 책자 쓴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공법을 알아도 공법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은 유치권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책자도 많으니까 유치권을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유치권한테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치권을 빼고 공유지분 경매를 갖다가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블루칩이냐? 블루칩은 좋은 거잖아요. 블루칩이라는 건 뭐예요? 수익률이 높아 낮아? 수익률이 높은 걸 갖다 블루칩이라 그러죠. 선생님 주식에서는 뭐라 해요? 그것보다 그 수익률 좋은 것을? 에? 하여튼 수익이 많이 나야 돼. 수익이. 물건이 진짜 엄청 잘생기고 땅 모양도 좋아. 근데 수익이 많이 안 나면 그건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땅 모양이 뭐같이 생겼어. 근데 수익이 많이 났어. 내가 사가지고. 그럼 그건 좋은 물건 안 좋은 물건? 굉장히 좋은 물건이요. 응? 그래서 오늘 사모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뭐예요? 뭐 아파트 이것만 작정하지 마시라고 해요. 일단 돈 되는 것이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꼭 옛날에는 내가 뭐 했어요? 빌라 못 받게 했어. 우리 학원생들 빌라 받지 말라고. 근데 어느 시점부터 내가 빌라 받으라고 했잖아요. 빌라도 막 해주고. 왜? 빌라 30% 40% 받으면 그거는 수익이 나.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유지분 경매도 물건 분석을 잘해가지고 대응을 잘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유지분 경매의 장단점을 갖다가 보셔야 돼. 장단점을 갖다가 보고 이걸 따라야 돼. 내가 지금 바로 죽 써가지고 바로 식기도 전에 먹어야 되는데 일서 공유지분 경매 받았고 한 2년 뒤에나 현금 만든다면 그건 돼요 안 돼요? 나 그동안에 죽어있지. 파산 상태에 돼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시간 같은 것도 잘 따져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장점은 뭐냐면은 적은 비용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 왜? 좀 전에 말했지만 지분 경매는 보통 30%에 낙찰돼 가지고 형식적 경매를 넣으면은 그 한 7, 80%의 낙찰이 되니까 한 3, 40% 차익이 생겨요. 차익이 3, 40%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장점은 이런데 단점은 뭐냐? 환금, 현금화 기간이 좀 소요된다 이거예요. 왜? 자, 이때 공유지분은 지분 경락을 했어요. 지분 경락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형익적 경매를 내야 되잖아요. 형익적 경매를 넣고 형익적 경매를 한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고 소송을 해줘. 소송을 한 다음에 이제 형익적 경매를 넣어요. 그러면 형익적 경매를 넣으면은 뭐예요? 시간이 한 2년 정도는 된다고. 2년 정도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옛날에는 공유지분 경매도 뭐예요? 지분 경매 낙찰 받은 것도 대출을 해줬어. 근데 요즘에는 대출을 잔금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은행에서 해준 거를 못 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모님 말했지만은 대출 케이스가 계속 바뀐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장단점을, 그래서 현금하는 기간이 장기가 소요되니까 최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억 있는데 2억을 전부 다 몰빵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반을 하든지 40%든지 30%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좀 전에 그게 똑같아요. 소액 지분. 갑자기 이게 안 먹네. 자. 이게 또 먹통이 됐어. 펜이. 자, 소액 지분을 이제 껐다 키면 되니까 이걸 소액 지분을 받았을 때, 자, 소액 지분을 받았잖아요. 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분의 1을 받았어. 5분의 1을 받았어요. 자, 받았어. 그러면은 나머지 5분의 4 가진 사람하고 싸움을 하면은 5분의 1 가진 사람하고 5분의 4를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보통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패싸움을 하더라도 5분의 4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공유지분 경매는 뭐예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자, 우리 이제 사모님이 5분의 4를 갖고 있어. 내가 5분의 1을 경락을 받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평당 50만 원 받았어. 근데 실제로 매매가는 200만 원이야. 근데 50만 원 받았어. 그래서 내가 사모님 간단 말이야. 사모님, 내가 5분의 1을 갖다가 내가 소유권을 이번에 경매받았고 이전했는데 이걸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겁니까? 안 사면은 나 뭐예요? 형식적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럼 사모님이 산다고 했어 이제 엄마? 그래. 근데 내가 50만 원을 받았는데 시세는 지금 200이야. 얼마 살 거예요? 에? 여기 협상은 얼마 할 거예요, 사모님? 얼마 줄 거예요? 100만 원? 시세가 200인데 반값으로 먹어볼란다고? 5분의 4든 말든 시세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그러면은 협상이 돼? 안 돼? 안 되죠. 협상이 안 되니까 이걸 형식적 경매로 공유물 분할 청구를 들어간다고. 들어갈 때 내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한 거 가등기 가처분을 갖다 나한테 해놔.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 내 앞으로 가등기 가처분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하고 사장님은 한 편이야. 예? 예. 그래서 내가 경매 넣는다고. 그러면은 사모님은 5분의 4를 갖다 갖고 있었지만 평당 200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얼마짜리가 돼? 100만 원짜리도 안 돼. 사모님 내 거 100만 원 준다 했는데 100만 원도 훨씬 더 주고 사야 돼. 그래서 약자가 공유지분 경매에서는 약자가 다수를 이길 수가 있다. 네? 요즘에 내가 인터넷 어떻게 보다 보면 게 인터넷 유튜브 보다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서부 영화 한번 봤다 하면 계속 서부 영화만 뜨잖아요, 나한테.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진들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막 일진 그거 봤더니 와, 살벌하대 애들. 근데 살벌했는데 거기서는 패거리가 그래서 5대1로 붙었고 제일 처음에는 일자리가 싸움을 잘하다가 패싸움으로 패거리한테는 못 해보구나 보통. 그런데 공유지분 경매는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가 있어. 그게 좋아.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면은 내가 강의할 일이 없지. 제가 이제 반배동에 있을 때 부산에서 아파트 회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왔어. 근데 그 업체가 이 땅이, 자 이거 잘 봐요. 여러분이 알박기죠? 알박기인가 아닌가 잘 봐. 알박기는 부당이득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세금으로 다 토해내야 돼. 근데 알박기 아닌 것이 있어. 뭐예요? 자 원래 이 땅이 예를 들어서 5,000평이었어. 부산에서 5,000평이면 큰 거예요. 시내에서. 부산은 워낙 그 언덕이 많으니까. 근데 지분으로 100평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지분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 여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파트 회사가 전부 다 매집을 해갖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저 사람한테 팔으라니까 한 3배 4배 정도 주라겠으면 샀을 거야. 아파트 회사가. 그런데 내가 봐서 한 20배 가까이 부른 것 같아. 그러니까 아파트 회사가 그렇게는 못 사줘. 응? 그럼 아파트 회사는 수도대에 보면 돈이 비용이 이자 비용이 엄청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한다고 공고가 뜨기 전에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알밖에 아니야. 알밖에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공고가 뜬 다음에 이렇게 샀다. 그거는 알밖이야. 예. 공고 뜬 다음에 하면은.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했는데 여기서 보통 공유지분에서 지분이 많은 다수가 이긴다 했어요? 소수가 이긴다 했어요? 소수가 이긴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수가 이겨. 어떻게? 이 친구가 이 땅을 평당 100만원짜리를 2천만원 주라겠어요. 예를 들어서 20배 주라겠다는. 근데 그걸로 하면은 아파트 회사는 안 되거든. 그래서 아파트 회사 찾아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시간 지금까지 오래 걸렸는데 얼마나 기다릴 수 있냐. 그리고 니들이 섭외를 좀 해라. 어디? 법원에다가. 지금은 경매가 많으니까 뭐 1년 걸려요. 오늘 넣으면은 내년 이때쯤이라 경매가 개시되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막 4개월 3개월 만에도 경매가 개시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경매를 넣어버려라. 전체를 소송을 해갖고 형식 경매로. 그러니까 형식 경매 하면은 뭐예요? 이게 한 200억 되면은 이 조그만 걸 갖고 있는 사람이 경락 받을 수 있어 없어? 죽어도 못 받지. 죽어도 못 받아. 그래서 아파트 회사에서 1회차 경매 기일에 낙찰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100만 원 받으려다가 100만 원도 못 받은 거예요. 아니 2천만 원 받으려다가 100만 원도 못 받았어. 그런데 아파트 회사는 뭐야? 지들이 어차피 99%를 지들이 배당 받잖아요. 그래서 경락 받고 나서 뭐예요? 일주일 안에 상계 신청을 한 거예요. 채권 상계 신청을. 어차피 지가 받을 것이니까 전혀 부담 없이. 그래서 너무 욕심 부르면은 망한다. 응? 망한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싸움 씨름에서 대치기라 하죠. 대치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유지분 경매에서는 소수가 다수를 이기지만은 이렇게 대치기를 하면은 다수가 소수를 아예 죽여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그런데 공유지분의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자 일서 5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갖고 형식적 경매로 전체를 넣으면은 그때 공유자들 각각 5분의 1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어요. 내 지분은 안 들어가. 나는 공유자지만 내 지분을 안 들어간 사람만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리면 경매가 들어가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할 수가 없고 그냥 남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높은 가격을 쓰는 것을 갖다가 쓴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기 지분이 경매에 들어가지 않은 공유지분권자 입장에서 본다는데 오늘 또 그런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2분의 1 지분이 나왔어. 그러면 보통 2분의 경매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한다 해갖고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는데 내가 뭘 보라겠어요? 법원 경매 정보를 보라겠죠?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은 송달 간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송달 간주면은 송달이 안 됐어. 근데 안 됐는데 몇 번 우편 송달을 하니까 안 돼. 그러면은 그 뒤부터는 세 번째부터는 뭐예요? 송달이 안 됐어도 송달 간주라고 해보는 거예요. 또 송달 간주라고 했다가 그 뒤부터는 뭐예요? 주소가 불명. 왜? 지가 2분의 1을 갖고 있을 때는 의정부시 금호동에 있는데 서울로 이사를 갔어. 그럼 등기부를 옮겨야 되잖아요. 등기부를 갖다가 그 주소 변경을. 근데 주소 변경을 잘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2분의 1이 경매가 나온지도 모르고,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도 안 한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허용하는 것은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데, 뭐냐면 이걸 부동산을 갖다가 5분의 1씩 갖고 있으면은 잘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단독으로 갖고 있으면 활용을 잘해. 그래서 그 기존의 공유자의 우선권을 부여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공유자 지분이 5분의 1이 경매 들어가면은 나머지 공유자 4명, 5분의 1씩 갖고 있는 4명한테 통보를 해요. 야, 이거 A 거 5분의 1이 경매 들어갔어? 알고 있어? 그럼 뭐야? 그 말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다는 이거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지분권자들에게.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쫄랑쫄랑 가갖고, 아, 나 공유자인데 경매 시작도 안 했는데 나 공유자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하려는데 신고를 해버려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다음번 1차 기일에 누가 경락 받아요 안 받아요? 1차 기일에? 그거 안 받죠? 안 받아도 1차 기일에 무조건 100%로 지가 우선 매수를 해야 돼. 아무도 안 들어와도. 그래서 법원에서 뭐예요? 공유자한테 야 우선 매수 신청해 미리 하면은 뭐라고요? 쌩까고 절대 신청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경매장에는 반드시 나가라. 경매장에 나왔고, 예를 들어서 2025 타경 56785는 의정부시 금호동에 사는 홍길동이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끝나. 공유물이 아니면. 근데 공유물 경매는 뭐라고 반드시 이 말을 합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네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집행관이. 그러면은 누가 저요 하면은 1등 쓴 사람하고 똑같은 금액을 쓰라게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공유자에게 그걸 낙찰을 시켜요. 그래서 전혀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는 미리 신청하지 말고,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일까지 매수 신청 보증을 제가 우선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경매 기일에 나가야 된다. 나가가지고 그때 말씀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해놨어요. 자, 응찰의 마감대로 개찰이 시작되다. 집행관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죠. 2019 타경 528은 의정부
금호동 235원이 거주하는 홍기덕 씨가 2억 8,500에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하면은 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예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집행관은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청했으므로 공유자를 최고가 매수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1등으로 쓴 사람들, 그 사람한테는 홍길동 씨한테 물어보죠. 차수의 매수인 걸 하겠습니까? 그게 성질나는 게 안 해요 그러겠잖아요. 그럼 뭐 보증금을 갖다 내주고 이 사건을 갖다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경매 집행관이 당해 사건을 종결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유자가 여러 명 있고 모두가 우선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이 경우 나 그런 것도 한번 봤어요. 자, 이게 5분의 1이 나왔어. 5분의 1이 나왔는데 나머지 5분의 1씩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죠. 4명은 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4명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4명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경매장에 박사 한 번도 못 봤어 이거? 응? 이럴 때는 뭐예요? 협의를 시켜요. 먼저 협의를 시킨다고. 갖고 협의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뭐예요? 각 지분대로 공유자 각 지분대로 그 물건. 그러면 5분의 1이 나왔고 5분의 1씩 4명 있잖아요. 그러면 5분의 1을 5분의 1씩 나눠가. 그렇게 갱락이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나왔죠. 공유자가 여러 명 있고 모두가 우선 매수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럴 경우 협의가 안 되면은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된다. 예?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미리 하지 말고 경매 당일에 경매장에 꼭 나가서 있어라. 그래서 경매장에 우선 나갔고 아무도 없으면 뭐예요? 그냥 뒤돌아서 오고 그 다음 기일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뭐예요? 보증금만 갖고 갔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무도 안 들어오면 다시 돌아와. 그러면 계속 20% 30%씩 다운되니까.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미리 하면은 안 된다. 다른 것은 부지런히 해야지 이익이 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는 부지런하면은 손해다. 그래서 어떤 법원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했다가 우선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차기 경매부터는 우선 매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페널티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법원 경매 저력인데 저기 뭐라고 나왔어요? 지분 매각 나오고 이게 물건 비고란에 나온 것이 이게 특별 매각 조건이에요. 자,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 신고 시 매수 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법원 경매 정보를 딱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원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는 데는 반드시 이 말을 써놓는 법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디서 보냐? 법원 경매 정보에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정지분, 이게 전체죠. 이 지분하고 도로 지분을 4분의 1을 갖고 있어요. 4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의 지분이 나왔어. 그러면은 갑을 병은 뭐예요? 이 정의 지분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냐? 그런 거는 안 된다.
이 두 필지 이 4분의 1 갖고 있는 것은 되지만은 여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경매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미리 뭐예요? 이 정의 값하고 잘 아는 친구라면은 이 정의 지분을 100분의 1만 이전에 나오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갖다가 갑의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 들어가기 전에 그걸 갖다 미리 해놔야 된다. 아셨죠? 지금 아시겠어? 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각 지분에 대해서 좀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 1000분의 1 갖고 있어, 10,000분의 1 갖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2분의 1이든지 10분의 1 이렇게 그게 없어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갖고 있어도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물건을 이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바로 물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마우스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25 타경 2025입니다. 자, 춘천 논산 은진면. 자,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써있어요? 선순위 가등기라고 써있습니다. 지금 34%까지 유찰됐죠? 자, 유찰됐는데 이걸 보시면은 자, 여기가 선순위 가등기 인수라고 이런 식으로 써졌거든요. 근데 형식적 경매예요. 형식적 경매에서 좀 전에 시작할 때 말했죠? 이 가등기가 먼저 있잖아요. 그런데 유한회사 공서방이 지금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가 어떤 가등기인가를 보면은 자, 이거 보시 바랍니다. 자, 소유권 이전, 김영희 지분 전부 이전,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죠. 자, 이전, 지분 이전, 개인 전부 이전 이런 식으로 나왔고, 전부 이전. 자, 가등기권자, 주식회사 공유지분 대부 투자 지분 전부 이전 청구 가등기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공유지분 이게 김대중 씨 2022년도 10월 22일 날 54분의 9를 갖다가 공유지분 대부 투자가 경락받았어요. 아주 소액 지분을 경락받았죠.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이 뭐 했어요? 자기 경락받은 지분에다가 10월 21일 날 등기하고 12월 16일 날 2달도 안 돼가지고 뭘 했어요? 가등기를 했죠. 가등길. 그러면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공서방이라는 데가 이게 장난질을 친 거예요. 둘이. 누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지분 대부 투자. 얘들이 지들 지분을 갖다가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공서방한테 가등기를 해주고 공유지분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죠. 그래가지고 형식적 경매를 진행한 거예요. 저희가 말한 대로 들어갔죠.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선순위 가등기고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니까 선순위 가등기는 인수한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뭐라 했어요? 특별 매각 조건을 해야 된다겠죠. 특별 매각 조건을 해야 된다겠어요. 자, 그러면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가? 이럴 때는 이걸 믿지 말고 어디를 보냐면은 법원 경매 정보에 논산 이런 물건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논산 자, 논산 25타경 20259
검색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특별 매각 조건이 있으면 인수고 특별 매각 조건 없으면 말소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특별 매각 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물건 비고란에가.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그런데 여기다 안 써놓고 또 어떤 데는 물건 내력에다가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봐야 돼요. 자, 문건 송달 내력 한번 보고, 자, 가등기권자 최고서 발생인데 송달 간주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송달된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 매각 조건이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1월 5일 날 하니까 1월 5일 날 차기 경매 기일이 이게 어제 유찰된 거예요. 차기 경매 기일이 1월 5일이니까 1월 5일 날에가 여기가 뜰 겁니다. 또 뭐가 무슨 내용이 이제 그 현황 같은 거 법원 그 뭡니까 집행관들이 나가서 본 내용이 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죠. 자, 지지 옥션 여기서 보면은 그것도 나올 겁니다. 여기가 자, 물건 명에서 현황 조사서 이걸 봐야 돼요. 현황 조사서에 보면 어떤 데는 현황 조사서에다 그런 걸 써놓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인수한다는 말 없죠. 자, 현황 조사 물건 명세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인수가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말소. 그래서 여기는 누가 작전을 썼어요? 여기는 얘들이 공유지분 대부투자와 그 뭡니까 이 농업회사 법인 공서방이라는 데가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지금 여기 34%까지 다운시켜 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낼름 경락 받아보면 얘들은 죽서 갖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소.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자, 도로가예요. 도로가. 그래서 여기가 묘지가 있다는데 묘지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 있어. 여기 있으면은 묘가 분묘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물론 여기가 한쪽 뒤통에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순위 가등기 인수 안 인수 안 한다. 예? 여기가 공장이랑 뭐 그런 것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되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졌어요? 34%까지 떨어진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얘들이 뭐야 공유지분 대부투나 공소방이라는 데가 지들이 작전한 데가 더 유찰시키려고 할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얘들이 이런 작전을 쓴다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4929를 한번 보게요. 자, 이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84929. 자, 여기도 가처분이 있네. 가평군 청평면인데 자, 지지옥션도 여기 12월 1일부터 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누가 내서 홍유선이가 됐죠? 지금 6사람이 공의자예요. 공의자요. 그래서 홍유선이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갖고 합의가 안 되니까 형식적 경매가 들어갔어요. 자, 홍유선이가 했어요. 자, 근데 가처분이 뭐예요? 이게 홍유선이가 가처분했죠. 근데 이 홍유선이가 한 가처분은 무슨 가처분이에요? 야, 니들 5명 내가 니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테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넘기면 안 돼. 그 소유권 넘기면 내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또 소송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 가처분 홍유선이가 했어요. 이 가처분 나머지 사람들 5명한테 뭐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했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경매 우리 배웠으니까 민법상 혼동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안 써졌어도 뭐 최선주의 가처분 등기에서 이에 대해 신청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말소 동의서를 제출했으면 이런 말을 차라리 안 써놔버렸으면은 우리한테 더 유리해. 예? 이건 혼동으로 말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49%인데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옹벽 작업되고 막 그랬는가 보네. 자 여기 보면 도로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에도 또 유찰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갖고 농로는 이쪽이죠. 여기까지는 도로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위치 보면은 여기 상천역이니까 대충 아시겠죠? 가평경찰서.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가처분이나 가등기 이런 걸 갖다 잘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8550 자 서울 노량진입니다. 여기도 41% 지금 유찰됐어요. 41% 유찰됐는데 자 임의경매입니다. 자 말소 기준권리가 2020년 12월 22일 제네트 대부 이게 말소 기준권리예요. 자 그런데 21년 전입일이 22년이고 막 그러니까 말소 기준권리보다 다 이후죠. 전입자가 다 이후입니다. 그래서 전입자는 많은데 전부 다 말소입니다. 말소. 그러면 말소면은 한 푼도 배당을 못하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이 사람들은 좀 명도 저항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씩 다 받아간 사람들은 명도 저항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인감증명서를 우리한테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전혀 보면은 4층입니다. 자 4층이고 그래서 여기 위치를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주면 이런데 보면은 이런 걸 받으면은 이런 거는 뭐예요? 임대는 무조건 나가죠. 주택은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 102448 자 여기도 15억 8,800에서 15억 8,800에서 지금 49%로 유찰됐습니다. 자 49%로 유찰됐습니다. 자 여기가 땅이 95평 건물이 몇 층이에요? 4층입니다. 4층 4층이고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20년 12월 16일인데 전부 다 이후 권리죠. 그래서 여기는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만 본다면은 자 이런 물건입니다. 이 물건 생긴 거는 잘생겼죠. 근데 요즘에 이런 필로티 구조가 화재 취약성이 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본다면은 자 이렇게 여기 시내에 있으니까 대전 서구 그래서 여기도 그 임대나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니까 이것도 패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동부
그 예전에는 이런 통건물이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통건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 노려볼 만은 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통건물이 잘 안 나왔어요. 1년에 가봤자. 자, 강동구 암사동 여기가 2층 203호인데 지금 64%까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쟁률 막 엄청 된 거 들어간 것도 좋지만은 이런 걸 해가지고 바로바로 처분할 수 있으면은 괜찮겠죠. 자, 주공빌라 2층 203호입니다. 예, 건물 면적이 17.10평이니까 이게 실면적이에요. 그래서 4억 900에서 2억 6,100으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역이니까 전혀 문제가 소유자가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방이 3개 있고 2층 203호니까 자 연식은 됐죠.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방이 침실이 3개나 있네. 예? 예. 침실이 3개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없는 것 같죠? 엘리베이터는 없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있으면 여기가 표시가 되죠. 근데 여기는 층계만 표시가 됐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2층이니까 여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갖고 강동구 암사동이니까 자, 여기가 8호선 암사역 역세권이죠. 역세권이고 그래서 여기 지은지는 언제 지었어요? 보니까 94년도 지었으니까 30년 됐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 그 강의 들으신 분, 줌으로 들으신 분, 우리 사장님이 이런 걸 갖다 잘 보시면 됩니다. 54260. 자, 강동구 천호동 지금 29억에서 15억으로 51% 떨어졌는데, 자, 이걸 보시면은 자, 56평인데 여기가 보면은 뭐예요? 준주거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이고 이 지구 단위 계획 이것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주변을 보면은 자,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은 우리가 자 여기가 천호 강동역에서 300m 정도 되죠? 350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완전히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상당히 건축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성 21382.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오늘 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면 어쩌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봐요. 여기 선순위 가등기죠. 자, 서천면 17%까지 떨어졌어요. 이 선순위 가등기 때문에 17%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자, 3,329평이에요. 2,590만원. 자, 형식적 경매 청산이죠. 청산이에요. 그럼 청산도 형식적 경매, 그 다음에 유치권으로 하는 것도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 청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형식적 경매라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87년에 7월 7일 날 해놨죠. 87년 7월 7일이면은 10년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임야고 계획관리고 준보전산지예요. 준보전산지.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87년도 7월 7일 날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했어요.
그 백남치, 백남민이, 낭민이 같은 백시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먼저 보시면은 토지 등기를 한번 볼게요. 자 87년 7월 7일 날 백남민이가 했죠. 이 사람이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가등기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 가등기를 맞은데 이 땅부터 먼저 보고 가죠. 자 이 땅이에요. 이 땅 여기 길 있습니다. 길 있어요. 충남 서천군 자 이렇게 길이 있어요. 자 여기 서천 공주 고속도로니까 여기 그렇게 먼데도 아니죠. 여기서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실 때 뭘 보시냐면은 법원 경매정보 자 경매사건 음세 홍성 자 24 타격 21382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뭘 하겠어요? 여기 특별 매각 조건 없죠? 뭐 인수한다 만다 그런 말 없죠? 자 그런데 지금 가등기권자가 백낭민이에요. 백낭민이한테 법원에서는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통보를 했는데 가등기권자 백남민 최고소 발생 한 번에 안 받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송달 간주. 너 안 받았어도 공시송달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또 가등기권자 주소가 틀리니까 여기 누구야? 백남치가 청산 형식 경매 청산했죠. 그래서 백남치한테 뭐라 했어? 야 이게 백낭민이 주소가 틀려. 주소 보정해. 주소 보정 명령을 냈어. 이게 주소 보정. 그래서 냈는데 뭐예요? 여기도 이사불명으로 못 받았어. 그러면은 어디 뭔디 그 뭐야 이게 다자 그 다음에 송달 간주죠. 그래서 아예 그 친척이면은 연을 끊고 혼자 있든지 어디 산속에서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토끼 잡아먹고 있는가 몰라 산토끼. 이게 아예 이 백낭민이라는 사람은 송달 간주 이사 불명이라고 있으니까 경락 자기가 가득한 것이 경매되는 줄 몰라. 그러면은 이거 경락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경락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잔금 납입기일 있잖아요. 잔금 납입기일에 반드시 뭘 해봐야 돼? 이 사람이 그 전에 10년 한 20년 지났어도 본득기 해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취소하기 전에는. 그래서 반드시 87년이니까 벌써 97 뭐 한 30년? 30몇 년 됐잖아요. 이 사람 저 위에 하늘나라에 주무시고 계신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일서 잔금기일이 내년 1월 말이다. 근데 1월 말일 되기 전에 1월 25일 날 본등기 해보면은 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증금은 날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날 잔금 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변호사를 찾아가갖고 나 이거 잔금 오늘 낼라니까 등기를 낼라니까 내가 잔금 낸과 동시에 변호사 너는 뭐래? 말소 신청 접수를 해라 이거. 접수해보면 그 뒤에 뭐 아이고 나 잠자고 있다 늦었어 아니면 산에서 나 혼자 산다 뭐 찍고 있다 늦었어 해봤자 꽝 버스는 이미 떠났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잔금 내는 날 부동산 등기를 열람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갖고 만약 이 똑똑한 사람이 그날 해버렸다. 그러면은 잔금 안 내고 법원을 상대로 내 보증금 돌려도 하면은 법원에서 살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법원 경매 정보에서 봤을 때 송달 간주 이사 불명이 나왔으면은 못 받을 이미 다른 데가 살고 계신 분이 많다. 자, 그다음에 자, 인천 528356 528356 528356 자, 여기 1번 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34%까지 떨어졌죠. 자, 여기는 맹지라 일부 맹지라고 여기는 맹지가 아니라. 그런데 그 법원 참 이상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맹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맹지 형태로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1번 사건, 2번 사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했어야 돼, 진행을. 어떻게 보면. 자,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게 34%까지 떨어졌는데, 자, 근데 법원은 지가 아니니까 뭐 채권 이해관계니 무슨 말 안 하면 그대로 해요. 자, 여기도 형식 경매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자, 전혀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땅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로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전자지분들을 보면은 지금 이 앞에 있죠. 이 앞에 부분 여기가 947의 1 이게 947의 1이 여기에요. 여기 947의 1이고 그 다음에 D 필지가 947의 8하고 9 여기 8하고 9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여기를 빼놓고 해놨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같이 해야 돼. 근데 법원에서 이따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어때? 이따위 해놨어도 별 수 없지. 자, 그래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1번, 2번을 같이 들어가요. 여기 지금 여기 앞에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앞에 이 가로막고 있으면 D만 받고 여러분이 이거 받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이 D를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이쪽 기퉁이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출입구가 엄청 좁아요. 그럼 미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내가 받았다.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이거 300만 원 주고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거예요. 얘가 인천 국제공항이잖아요. 갖고 있죠. 이게 부글부글한데예요. 여기도 보면은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예? 그거는 알아서 해. 근데 1번 받으면은 여기는 뒤에 물건지는 분명히 앞에 사람한테 여기 봐. 예.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여기는 1번, 2번을 같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주 24타경 6079 청주시 청원구 보기면 선수의 가처분 농지증 명제해갖고 25% 나왔어요. 여기도 보면은 녹취증은 문제 아니죠. 녹취증은 우리 윤 사장님은 저 경상도도 받았는데 뭐. 자, 259.5평이에요. 25평인데 자, 여기는 일서 진짜 농지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사례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자, 이상구 씨가 그런데
경매를 써. 근데 이상구 씨가 왜 가처분 했느냐? 여기 가처분 인수라고 했는데 이상구 씨가 한 가처분 내력을 봐야 돼요. 내력을 살펴보면은 이거 전문가가 끼어들었네. 이 서영창 교수라고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내가 아시는 분이에요. 예? 상속 받았네 여기는. 하고 여기 보면은 서영창 교수 전부 이전 상속으로 쓸할 데 없으니까 자기 통장 매매를 했네. 자, 그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자, 가처분 뭐예요? 이 이상구가 가처분한 것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나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려니까 니들 팔면 안 돼. 소유권 이전하면 안 돼. 그거였어요. 그러면은 이상구가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갖고 이제 행위적 경매를 넣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갖다 지 목적을 달성했어요, 안 했어요? 달성했죠. 그러면은 혼동으로 말소, 혼동 개념. 예? 여기서 민법에서 혼동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혼동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혼동 개념이라는데 이 혼동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혼동 민법상 혼동 개념이에요. 그래서 혼동이면은 말소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에서도 많이 이제 이걸 갖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259평이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혼동이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이렇게 공유지분 물건으로 장난질 해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장난질 해먹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유사님이 뭐 어디가 버렸어? 포도 농사 그 망했다게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 말씀드리잖아. 전혀 문제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고양 85266. 자, 고양시 일산동구 장흥동 여기서 49%인데 여기가 엄청 135억짜리가 66억으로 떨어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물건은 상당히 괜찮으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자, 여기도 공유물 분할 김영훈이 김영준이 이 두 사람인데 형제가 인갑이죠. 그래서 둘이 분할을 신청했어. 분할을 신청했는데 여기가 98년도 근저당이 있으니까 전부 다 말소죠. 그래서 말소니까 다른 건 볼 필요도 없고 여기 보면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그래서 고시원하고 뭐죠 안마시술소 의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가 상업지구예요. 여기가 상업지역.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이거 보시면은 자, 이 건물이에요. 전체 이 건물인데 자, 이 건물이에요. 이 통건물. 자, 그래서 여기는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으니까 나오지. 그러면 임대료 짱짱이 받고 있으니까 안 나와야 될 물건이죠. 그런데 여기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서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자, 여기가 마두역 3호선 마두역이죠. 자, 마두역 바로 옆에 있어요. 완전 역세권이죠. 그래서 여기 또 여기 뭐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 지원위가 있고 사법연수원인데 얘가 엄청 부글부글한 데죠. 여기 가서 보시면은 주차비도 엄청나게 나와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지금 제천 5997
4번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북 단양 여기 17%로 떨어졌습니다. 828평이고 법정시상권 뭐 농시증 일부 맹지라고 했는데 일부 맹지니까 맹지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도 형식적 경매입니다. 형식적 경매 474, 473, 345, 그 다음에 475에 1. 자, 여기 뭐예요? 공유자가 22명이네? 공유자가 22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응선 씨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시작할 때 그랬죠? 제가. 뭐예요? 자, 이렇게 했죠? 토지, 건물. 건물은 등기가 있으나 없으나 아니면 불법이나 미등기나 상관없다겠어요. 자, 여기고 여기서 토지 지분은 지금 여기는 몇 명이요? 다수잖아요. 다수일 때 여기가 다수 이것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없다. 일단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법정 지상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자, 이런 것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나는 거야. 이거 넘가. 근데 이거 건물이에요? 안 건물이야? 건물 아니에요. 이건 뭐라게? 예? 좀 배운 사람 티를 내게 우리가. 사모님. 이걸 뭐라게?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갖다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그냥 판때기가 아니에요. 판넬이 아니에요. 지작물이라고 해요. 왜? 건물이라면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 지붕하고 외벽, 벽체 있어야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전혀 이런 거 다 문제가 없어. 내가 보기는. 자, 그런데 그리고 이거 말했잖아요. 이게 누가 안 살고 있다 하면은 그 동네 트랙터 모는 친구한테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가다가 살짝 박으면 펑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여기 트랙터 있네. 여러분이 빌리면 되겠네. 예? 아이, 본인 우리가 몰고 가면 안 돼. 걸리니까. 자, 이거 전혀 건물로서 가치가 없어요. 건물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집원 위치도가 안 나왔는데 자, 위치만 한번 보고 자, 보게요. 왜 내가 이걸 했냐면은 자, 몇 필지예요? 지금 여기가. 근데 여기가 뭐예요? 하천이요, 하천. 예? 자, 여기 먼저 쭉 보게요. 괜찮은데 여기가 남한강이고 여기가 남한강 줄기로 이렇게 딱 같이 연결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필지를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여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뭘 봐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은 토지 모양 보려고 그래요. 충북 단양군 영축면 동대리 동대리 474
자, 474. 자, 기획관리 지역이죠? 다 여기. 자, 기획관리 지역이고 여기 이음지도를 보면은 자, 474, 473, 475, 475 여기죠? 475. 그 다음에 475에 1. 475에 1이 어디일까요? 475, 여기네. 예? 여기. 그러면은 이 땅,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땅 모양이. 자,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구고 도로니까 전혀 문제 없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476은 누가 다른 사람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1번 되고 낙찰되고, 여기가 이게 한 30%에 낙찰됐네요. 여기도 보면은 2번 물건, 여기도 한 30%, 자, 445, 441.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51% 됐네. 그래서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17%로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법정지상권 우리가 알면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이걸 제대로 응대만 할 수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자, 오늘은 지금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잘 원활하게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치를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